네, 오늘도 또 제가 좋아하는 현실스러운 기사 한 가지를 발견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실 이 주사일제에 대한 기사가 오랜만에 올라와서 한번 찾아봤고요. 사실 처음에 이제 주간조선 기사를 링크를 올렸다가 찾아보니까 싱글리스트에서 처음으로 먼저 기사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싱글리스트 기사로 일단은 대체를 했고, 뭐 내용상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사람인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기사들이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고요. 해당 기사들은 이제 주사일제에 대해서 직장인들이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를 전하고 있고요. 뭐 통계에 대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대략 한 80% 이상의 직원이 주사일제를 원하고 있는 이제 설문이었고요. 물론 이제 직급에 따라 좀 차이는 있었지만 임원급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80%를 넘겼고요. 예, 임원은 한 65%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럼 임금이 깎여도 주사일제를 원하냐? 그럼 원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제 마지노선이냐? 여기서 이제 설문의 평균은 7.7%라고 나오는데, 근데 구간별로 이제 차이는 있었습니다. 뭐 1% 이상, 5% 미만, 뭐 5% 이상, 10% 미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체로 10%, 1%에서 한 10% 미만까지는 한 뭐 33%, 44%. 그래서 대체적으로 요 10% 미만까지는 어느 정도는 감내해서라도 주사일제를 원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이상까지 가면은 당연히 이제 찬성하기가 힘들죠. 얼만큼 깎이면 너가 찬성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치킨 게임도 아니고요. 뭐 대체적으로 한 7.7%, 한 10% 아닐 안팎이라면 예, 주사일제 하자 이런 느낌의 설문 결과였습니다. 대체로 뭐 요 두 가지 정도가 설문조사의 어떤 핵심이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제가 할 만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사실 근데 이제 주사일제가 예전부터 이제 조금씩 여론에서 나온 지가 꽤 됐죠. 한 몇 년 됐는데 여론에서 주목한 이유는 아무래도 대기업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IT 기업들 뭐 코로나를 기점으로 증가했던 그 비대면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주사일제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한계점도 명확했죠. 이게 주사일제를 어느 정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있었고, 또 기업 규모, 복리후생이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규모, 그런 데서나 이제 주사일제가 굉장히 이제 효과적이다, 뭐 업무 효율도 좋아졌다 이런 결과값이 나왔는데, 여전히 특정 기업들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주사일제를 도입하는 일부 이제 신생 기업 혹은 조금 실험적인 기업들, 아니면 대기업.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주사일제를 도입하고 있죠. 완벽한 의미의 주사일제라기보다는 뭐 금요일에는 좀 일찍 퇴근 혹은 뭐 격주 단위로 해서 어떤 날은 뭐 쉬고 어떤 날은 이렇게 하고, 약간은 실험 단계에서 실행을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맹점은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만약에 효율적이지 못한 결과값이 나오면 주사일제를 폐기하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뒤로 이제 미루기가 어려운 복리후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발이나 이런 기업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시행할 게 뻔하고, 아예 애초에 시행을 안 할 게 보이는 기업들도 당연히 있을 테고요. 중소기업이나 제조업 계열에 기반한 기업들, 뭐 인력이 우선시 이제 인력을 갈아 넣는 서비스업 위주의 기업들은 아무래도 주사일제를 통해서 뭐 인건비가 올라가든지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면 당연히 시행하는 데 주저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 단위에서 이제 주사일제를 주도를 해야 하는 단계가 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런 설문이나 기업의 주사일제 뭐 좋은 이야기 이런 것들은 조금 공허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실험 단계고 이런 설문들이 점점 쌓이다 보면 이런 게 여론화 된다면은 분명 좋은 결과값이 돼서 정책으로 이어진다면, 입법 과정이 되고 정부 정책으로 넘어간다면은 주사일제도 뭐 머지않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당연히 노동자니까 최저임금 노동자이기 때문에 주사일제를 완전 찬성하죠. 사실 뭐 지금도 만족을 하는 편이에요. 예전에 3교대 하던 시절보다 저는 이제 주 5일이나 이제 주말에는 쉬고 또 공휴일에 맞춰서 쉬고 하다 보면 그 남들 쉴 때 쉰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잘 느끼고 있거든요. 또 점심 때는 편하게 업무 외 시간에는 또 나름 산책도 하고 뭐 간단한 뭐 음료도 이렇게 한잔 하면서 물론 먹는 시간이니까 먹기도 하고 하는데 뭐 이런 규칙적인 패턴 속에서도 충분히 만족은 하고 있지만 당연히 이제 주 4일자가 되면 좋죠. 이제 우리가 이 설문조사에서도 찬성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그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굉장히 커졌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뭐 임원들이 반대하는 건 임원들은 노동자라기보다는 이제 기업과 계약을 맺은 파트너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실적과 어떤 계약 조건관에서 자신들의 임금을 책정하는 보수를 받는 집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사일제로 인해서 만약에 자기네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타격이 온다면 민감하기 때문에 그들은 노동자라고 보기보다는 보수를 받는 파트너십, 자본가에게 파트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참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는 이유는 같은 노동자 혹은 근로자라고 불리는 이 집단들 간에서도 이제 이질적인 부분, 자기가 처한 위치에 따라서 논의되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사일제가 나아갈 수가 있겠냐. 정책이나 입법 과정으로 넘어가려면 당연히 여론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같은 노동자라고 해도 이제 의견이 합일되기가 어려운 거죠. 노동자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자신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누가 화이트 컬러와 블루 컬러 차이를 노동자라는 단어 하나로 묶어버리겠습니까? 사무직, 생산직 이렇게 구분짓는 분위기 속에서 다 같이 주사일제를 말한다는 게 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만 해도 주 6일제였지 않습니까? 주 6일제를 넘어서 일요일도 일하는 아마 그런 분위기도 있었을 거예요. 집에도 못 가고 그렇게 일에다가 몸 맞춰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그러다가 주 5일제 얘기 나왔을 때 기업 경영계는 이제 개거품을 물고 시기상조라고 하던 시기가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주 5일제는 말도 안 된다. 선진국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다. 똑같죠, 지금이랑.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기업에서는 할 수 있는 일,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굴지의 기업들이 하는 일, 도요타나 그런 기업들이 하는 선진적인 실험. 표현만 달라졌지 세련돼졌지만 결국 주사일제를 반대하고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가 도입될 때 반대했던 목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 4일제가 언제 도입될지는 요원하지만 우리가 주 4일제가 돼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좋은 일이겠고요. 저 역시 주 4일제가 돼서 하루라도 더 잡소리나 잡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제 글과 말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좋을 것 같네요. 주사일제 가지고 한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주사일제에 대해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은 찬성은 하는데 한국 사회에선 힘들지 않을까 하는 이제 우려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생각할 거리가 되는 이야기, 제 편식거리가 되는 기사들 참고해서 이야기 한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길게 이렇게 녹음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